봤지? 아이돌 덕후가 이 정도다. 까불지 마. 신명나게 공연을 펼치는 도쿄27이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공연을 마친 후 미쿠는 다른 멤버들에게 불만을 표출합니다. 화가 잔뜩 쌓인 그녀는 참나 리더도 아니었네요. センター私だし実際今の東京27区引っ張ってんの私じゃん。 도쿄27의 실세인 미쿠는 다른 멤버들에게 충고를 하다가 그만 정체 모를 좀비에게 물리고 맙니다.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는 멤버들 뒤로 매니저는 몸개그로 자기 분량을 확보하고 이때 좀비 헌터가 나타나서 좀비를 사살합니다. 미쿠는 몰카라면서 현실을 부정하려고 하지만 그녀에게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좀비에게 물리면 72시간이라는 잠복기를 거치고 곧바로 좀비가 되어버리고 말죠. 이런 미쿠는 살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라도 해결해준다는 한 탐정을 찾아갑니다. 탐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복귀 후에 자기 출연료의 10%를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싸구려 잡지에 실린 좀비 치료제 단서를 건네줍니다. 15%다. 옵션. 이렇게 미쿠와 탐정은 좀비 치료제를 찾기 시작합니다. 먼저 잡지를 발행한 잡지사로 찾아갔지만 1週間前に 그곳은 가스 폭발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なんか社員全員亡くなったみたいで 탐정은 자기 정보원을 통해서 기사를 쓴 기자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느닷없이 좀비가 나타나게 되고 이미 좀비에 물린 적이 있는 미쿠는 그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도망치다가 마침 옆에 떡하니 있는 방망이로 좀비를 접해버립니다. 아니 이 정도면 좀비보다 얘가 더 무서운 것 같은데? 탐정의 정보원은 해킹을 통해서 잡지사 기자의 집 주소를 알려줍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좀비 사냥 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미쿠를 잡기 위해서 최연소 엘리트 좀비 헌터를 파견합니다. 교복을 입고 있는 새파랗게 어린 그녀는 싸움 하나는 끼깔나게 잘합니다. 이 정도 싸움 실력이면 나는 뭐 누나라고 부를 수 있어. 누나 사랑해요. 이 와중에 미쿠와 탐정은 정보원이 알려준 주소로 기자를 찾아가게 되고 지저분한 그곳에는 사진빨 완전 잘 받은 미쿠 본인의 브로마이드가 있습니다. 그냥 찢어도 될 것을 미쿠 본인의 브로마이드라서 천천히 들추게 되고 그 뒤에는 또 다른 사진이 나옵니다. 그건 바로 좀비 치료제인 기적의 미녀 좀비의 단서였죠. 미쿠가 없는 걸그룹 도쿄27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과를 하며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멤버들의 의리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외모만큼이나 착한 미쿠. 그런데 활동을 하지 않는다던 도쿄27에 신곡이 나온다는 광고를 보게 됩니다. 개 빡쳐버린 미쿠는 어디론가 향하게 되죠. 그리고 그녀는 노상에서 밑도 끝도 없이 하늘 품은 노래를 부릅니다. 이 정도면 아이돌이 아니라 그냥 도라이 아니야? 그런데 이 이상한 노래를 듣고 좀비들이 몰려옵니다. 왕을 좋아하는 이 변태 좀비들은 좀비답지 않은 움직임을 보이며 미쿠에게 돌진을 합니다. 이때 굿즈 티셔츠를 입은 덕후들이 나타나서 미쿠를 보호해 줍니다. 폭풍 펀치를 날리는 덕후.
ワエラーはもう 와, 멋있네요. 그렇게 뒤지고 맙니다. 다른 덕후는 콘서트 응원봉을 꺼내들고 필살기를 선보입니다. 와, 멋지네요. 그렇게 뒤지고 맙니다. 덕후들이 뒤지던지 말던지 신경도 안 쓰고 냅다 도망간 이 둘. 그런데 좀비 사냥 협회의 엘리트 좀비 헌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둘을 향해서 돌진을 하게 되죠. 좀비 헌터인 그녀는 미쿠가 아닌 다른 좀비들을 작살내 버립니다. 단순히 왕 좋아서 사인만 받으려고 했던 좀비들은 이렇게 뒤지고 맙니다. 見つけた神谷美久 드디어 마주하게 된 좀비 헌터와 미쿠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違うよ助けてあげようと思って探してた 하지만 그녀는 미쿠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녀는 무명 시절부터 미쿠를 좋아한 진정한 오덕 중의 오덕이었죠. 医師は探してるんでしょ私居場所を知ってる 그녀는 미쿠를 살릴 수 있는 치료제, 즉 기적의 미녀 좀비를 찾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사실 그녀도 전투 중에 좀비에 물렸다가 기적의 미녀 좀비의 피를 통해서 감염을 막은 거였죠. 이제 6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 いざ 이 긴박한 상황에서 미쿠는 SNS에 올릴 사진을 찍습니다. 철없는 그녀와 달리 만반의 준비를 하는 탐정. ねねね使えるの 아니, 총이 있었으면 아까 진작에 쓰지. 왜 도망다녀? 그렇게 치료제가 있는 미녀 좀비가 있는 곳으로 향하는 이들. 하지만 이곳에는 보다 강력한 좀비들이 있었습니다. 이 좀비들은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는 기적의 미녀 좀비를 찾아 없애려고 하는 거였죠. 제가 수많은 좀비 영화를 봤지만 이렇게 대화하는 좀비들은 생전 처음 보네요. 이 단역은 대사도 없으면서 이상한 드립을 치며 자기 존재를 뽐냅니다. 그리고 이 좀비들은 미쿠 일행을 없애기 위해서 발키리 작전을 시행합니다.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 좀비, 댄스 타임을 가지고 있는 좀비, 이렇게 모든 좀비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やるわよ 각자의 무기를 들고 본격적으로 좀비와 싸우려는 이들. 근데 미쿠 이 정도면 그냥 깡패 아니야? 찌끄레기 좀비들을 가볍게 물리친 이때 보스급 좀비가 나타납니다. 딱 봐도 만만치 않은 상대이기에 곧비리 엘리트 좀비 헌터가 직접 상대를 하게 되고 미쿠와 탐정은 치료제를 찾기 위해서 앞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 또 다른 보스급 좀비인 흑돼지가 나타나고 날렵한 움직임을 보이는 이 돼지 앞에서 기죽기 싫은 미쿠는 똑같이 미친 짓을 합니다. 얘 진짜 아이돌이 아니라 그냥 도라이가 확실하네. 미쿠는 돼지놈을 향해서 일격을 날리지만 돼지놈은 쉽지 않은 상대였습니다. 탐정은 총까지 쏘게 되지만 총알 따윈 가뿐히 막아버리는 돼지. 미쿠는 필살기랍시고 뿌리는 파스로 돼지를 제압해 버립니다. 한편 하염없이 처맞고 있는 엘리트 좀비 헌터는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전략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悪いわね 근데 총 어디서 났냐? 아, 있으면 진작 좀 써. 뿌리는 파스 덕분에 이긴 미쿠는 좀비 헌터가 되겠다는 개소리를 하게 되고 이때 어디선가 날라온 총알에 탐정이 맞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미쿠로부터 수사 의뢰비를 받지 못한 탐정은 돈 욕심에 기필코 일어나게 되고 영웅심리가 발동해서 미쿠를 먼저 보내게 됩니다. 옳다쿠나 냅다 가버리는 미쿠. 객기를 부린 탐정은 그렇게 총알 세례를 받게 되고 이 정도면 진작 죽었어야 하는데 탐정은 끝까지 자기 분량을 채우게 됩니다. 그렇게 동료들의 도움으로 최종 목적지인
기적의 미녀 좀비방 앞으로 오게 된 미쿠. 미쿠는 말 못하는 찌끄레기 단역 따윈 한 방에 날려버리고 기적의 미녀 좀비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대답 없는 미녀 좀비에게 허락도 없이 피를 뽑아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지는 살아남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치료제를 맞은 엘리트 좀비 헌터도 살아나고 결국 탐정을 빼고 이들 셋은 함께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화가 끝났으면 하는데 또 좀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긋지긋한 좀비가 어디선가 날라온 화살에 한 방에 죽습니다. 그녀를 도와준 건 바로 같은 걸그룹 멤버들이었네요. 도심 한가운데서 왜 위장크림을 바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미쿠가 올린 SNS를 보고 찾아온 거였습니다. やっぱり3人じゃないとね。 이렇게 영화는 끝이 납니다.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2018년도에 만들어진 이 작품은 도쿄 좀비 아이돌이라는 영화입니다. 전형적인 B급 클리셰를 따라가는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닌 병만 영화입니다. 포털 사이트 영화 소개란에는 판타지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코미디에 가까운 작품이죠. 일본 영화 특유의 설정이 돋보이는 작품이라서 정통 좀비물이나 정통 액션물을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작품이지만 반대로 좀비물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나름 괜찮은 작품입니다. 흥미로운 건 영화가 시작될 때 이 영화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실제와는 무관하다는 안내 문구가 있습니다. 제정신인가? 이걸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걸까요? 아마도 감독은 이 문구를 통해서 예전부터 질병에 대해서 쉽게 묵과하는 일본 정부를 비난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인공은 아사카와 나나가 맡았는데 아사카와 나나는 정말 아이돌 그룹 출신입니다. 배틀로얄을 비롯한 여러 영화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2015년부터 어린 나이와 훌륭한 몸매 때문에 큰 주목을 받았으나 소속사의 정책 때문에 가장 핫할 때 TV 출연이 그다지 없어서 활동폭을 늘리지 못하게 되고 인기를 확장시키지 못했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이 영화의 풀버전을 보고 싶은 분들은 국내 OTT 서비스와 유튜브에서 1,000원에 볼 수가 있습니다. 킬링타임용으로만 본다면 나름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저는 풀버전을 보다가 중간에 유치한 오글거림 때문에 손발이 사라질까봐 구토를 한번 했답니다. 초심자용 병만 영화를 찾는다면 추천드리는 영화 도쿄 좀비 아이돌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영화로 찾아올 테니 저의 리뷰가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싸 가오리!